공시 다시 보기 방송 공다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증권부 기자 조은아입니다. 요즘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감사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죠. 감사보고서는 지난 한 해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은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증시 퇴출, 즉 상장 폐지의 여부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공다방 메뉴는 감사보고서입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 또는 관심 있는 종목이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됐다면은 가장 먼저 어떤 거를 확인을 해야 될까요? 일단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2년 연속 한정 또는 부적정 그리고 또는 의견 거절과 같은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은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좀 실적이 안 좋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분이라면은 재무제표를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거나 자본금 전액 잠식 역시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2년 연속 자본금 50% 잠식이나 또는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이건 역시 상장 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합니다. 더불어 내부 회계관리제도라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에 따르면은 상장사는 내부 회계 관리에 대해서 회계법인과 같은 외부 감사인에게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해에 해당되는 202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으로 적정을 받았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횡령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대체 어떻게 적정을 받았나 의아한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나온 이유는 이 회사가 횡령에 대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적극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시를 좀 볼게요. 문제가 된 횡령 금액은 총 2,215억 원으로 지난해 당기라고 나와 있죠. 1,980억 원 그리고 전기에 해당하는 2020년은 235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회수액을 뺀 나머지인 1,880억 원을 위법행위 미수금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이 위법행위 미수금에서도 921억 9,2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나머지 958억 800만 원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에 대해서 적정을 받으면서 일단 당장은 상패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대신에 이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무제표가 적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숫자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숫자가 나오는 과정 이 자체가 얼마나 엄격하게 잘 갖춰져 있는지 이걸 따지는 건데요. 이게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뭔가 미비점이 있다거나 취약점이 있다거나 이런 걸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투자 유의 현기 종목으로 지정된 그런 상황이고요. 회사 측은 이 제도를 잘 보완을 해서 적정을 받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 2년 연속 부정적인 이런 의견을 받게 되면은 이건 역시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또 감사보고 시즌에 한 가지 더 챙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냈는지 일정에 제대로 맞췄는지를 보는 건데요. 최근 경영난으로 대한항공에 인수된 아시아나항공의 문제가 바로 이 감사보고서 미제출에서 시작됐습니다. 건실해 보였던 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정말 안 좋다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게 바로 계기가 감사보고서였죠. 2019년 이맘때였어요. 그 감사인인 3일 회계법인이 아시아나항공 재무제표가 부풀려졌다라고 하면서 감사 의견으로 한정을 줬습니다. 대기업이 한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 세간의 관심이 정말 많이 집중이 됐었죠.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3월 21일까지였는데 제때 제출을 못했거든요. 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감사 의견 비적정설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받으면서 다음 날인 22일에서야 한정 의견을 낸 감사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거래 정지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낭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투자자라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감사 보고서가 제때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건지 일단 일정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제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미제출 이유가 뭔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처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제출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최근에 코스닥 상장사인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지연 사유에 대해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의 검사 보고서 지연 수령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경우는 자회사인 핑거스토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코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정 감사를 받아야 하니까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업무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러는 바람에 감사 보고서 발행이 자연스럽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모회사인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또 덩달아 연결 감사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다음에 일정대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시를 잘하는 기업도 있지만 감사보고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상세하게 공시하지는 않는 그런 편이긴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시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다방이었습니다.